정숙님하고 영자님하고 상철님 이렇게 세 명이서 오뎅탕 데이트 했잖아요. 네. 그 데이트는 어떻게 보셨어요? 상철님을 사이에 두고 두 분이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전 리뷰에서도 말했는데 영자님이 진짜 실속 챙기는 야갔다? 야 같다. 약간 그런 파고 정숙님은 무리하게 행동만 하고 실속은 못 챙기는 타입 같다 했잖아요. 이번 화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. 데이트에서도 보면은 정숙님이 살짝 영자님한테 기에 눌린 것 같아요. 네. 주도권이 완전히 영자님한테 넘어갔었거든요. 대화에 대한 주도권. 그래서 거기서 페이스를 못 찾아오더라고요. 페이스를 찾으려고 나름 꼽을 좀 몇 번 주면서 잽을 날렸는데 크게 뭐 별로 먹히지 않았던? 아예 공격으로도 안 받아친 것 같아요. 영자님 음. 입장에서는. 정숙님도 은근히 영자님을 어려워하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분이 현실 부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메타 인지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랑 본인 생각이랑 좀 매치가 안 되는 분이 많았거든요. 데이트에서 상철님하고 영자님하고 얘기가 되게 잘 됐잖아요. 누가 봐도 주도권이 영자님한테 있고 2대1 데이트 같지 않게 마치 1대1 데이트인 것처럼 대화를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. 상철님이랑 영자님이. 근데 정숙님은 그거를 상철님이 되게 매너 있게 잘 받아줬다. 사실 관심은 나한테 있지만 예의상 대답을 해줬다.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영우님은 또 이제 3대1인가? 3대1 데이트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데이트 잘 됐냐 이렇게 물어본 말에 본인을 막 질투하고 견제했다. 막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그 전에 상철 영우님하고 2대1 데이트 했을 때는 본인이 영우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상철님을 더 알아볼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우, 상철 둘 다 괜찮으니까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. 끝까지. 자기가 최종 선택할 때까지 이 두 남자 다 나한테만 호감이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고 다른 여자들한테 이 남자들이 접점을 안 만든 상태로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철하고 영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상철이 크게 관심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영호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. 뭔가 영호가 인기가 많네? 그럼 내가 이 사람 좀 단속 좀 해야겠다.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영호님한테 이제 직진을 해야겠다 이러거든요. 그렇게 생각한 것까지는 오케이예요. 본인 판단이니까. 갑자기 순자 영자방에 들어간 거죠. 탐색전을 하려고 간 것 같은데 영호랑 상철은 자기한테만 직진한다는 식으로 계속 거기서 여자들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영호랑 상철은 나한테만 관심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지? 그러다 갑자기 나 안 고르는 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 자랑 막 하듯이 니네가 아무리 해도 저 남자들은 나한테만 관심 있다고 했어. 약간 이렇게 돌려서 여자들 특유의 그 어법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견제를 막 해요. 그러니까 순자도 바로 알잖아요. 바로 견제하러 온 거 알고 이제 처음에는 좀 대화를 들어주다가 정숙이 하는 얘기가 사실 들어봤자 기분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순자님은 영호님하고 데이트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정숙이 말이 헛소리라는 걸 좀 알 것 같거든요. 절대 저거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. 근데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정숙이 계속 자기 혼자 망상을 막 얘기하니까 점점 좀 나갔으면 좋겠는 듣기 싫어하는 표정도 나오고 웃긴 게 영자님은 거기서 대꾸도 안 해요. 원래는 막 말 많이 하는데 그냥 한마디도 안 해. 팩 얼굴 붙이고서 그냥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. 그러다가 이제 정숙이 나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갑자기 나 무조건 영호님한테 올인할까? 상철님한테 올인할까? 그러니까 전투욕만 자극시킨 거예요. 그런 행동들이.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 중에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야 자기는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2명은 다 나를 보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계속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실속이 없고 좀 헛짓을 많이 한다. 분명히 그 두 남자,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두 남자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정말 좋은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엄한 데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영호님, 현숙님한테 관심 있고 현숙님도 영호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까 괜히 광수랑 엮어가지고 보내려고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행동하고 순자님과 영자님이 관심 보이는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막 으름장 놓고 막 견제하고 그걸 헛짓거리만 하는 거예요. 항상 제가 얘기하죠. 2명 다 만날 거 아니잖아요. 그냥 둘 중에 괜찮은 사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괜찮나 이 사람이 괜찮냐를 판단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. 나랑 안 맞는다고 느꼈는데 다른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갑자기 괜찮아 보이는 거야. 영호님 같은 경우에. 약간 그런 케이스 아닌가.
남의 떡이 커 보이는. 본인이 분명히 둘 다 만났을 때 상철님이 더 나랑 맞는다고 판단을 했잖아요.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님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이성들한테 관심을 받고 잘 돼가는 건데 막상 또 그렇게 되니까 그게 또 배 아픈 거야, 이 사람은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영자님이 상철님한테 관심을 보였잖아요. 좀 위기의식을 느꼈나 봐요. 그래서 본인한테 호감을 표시한 영호님한테 들이대는 거죠.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? 나한테 관심을 표현한 그 상대방하고 교감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하는 거에 굉장히 막 자기가 신경을 엄청 쓰고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괜히 배 아파가지고 자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, 아니면 이 사람하고 좀 위기가 된 것 같으니까 또 만만한 얘를 찾고, 아무튼 간에 좀 다 정상적이지 별로- 않아요. 일반적이지 않고 본인하고 잘 맞는 게 중요한 건데 보니까 되게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왜 그런 걸 느꼈냐면은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영호님이 순자님의 밥을 따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그런 거 다시 호감 표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정숙님이 보고선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영호님을 막 불러대요.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정숙님 계속 카메라를 보더라고요. 카메라하고 눈이 몇 번 마주쳤어요. 근데 사실 거기 출연자분들이 카메라를 신경 안 쓰고 하거든요. 근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되게 카메라 의식을 하는 게 티가 났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이제 대화 내용도 중요한 거였죠. 대화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? 정숙님은 그 둘의 관계를 좀 키워보고자 대화를 신청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끝나게 됐죠.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영호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고 내가 1순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, 그 사람은.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랑 좀 알아볼게 이렇게 무슨 간택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영호님은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. 첫 2대1 데이트를 하고 영호님은 안 맞는다고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자기가 인터뷰 한 대로 행동을 해요. 지금은 순자가 1순위다라고 했고 인터뷰대로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정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 시청자들은 당연히 영호님의 심리 변화를 봤으니까 정숙은 이미 아웃 오브 안중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. 근데 정숙이 혼자 김치국 마셔가지고 저도 이제 영호님 좀 알아보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영호님이 어떻게 하려나 사실 봤거든요. 근데 되게 매너 있게. 매너도 있으면서도 단호하게 네. 여지 안 여지도 주고 그래서 아 이분 괜찮네, 행실이 정확하네. 송혜나님도 음. 와 이 영호 괜찮다 했잖아요. 그것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분 안 나쁘게 돌려서, 그리고 막 둘이 대화하는데 말의 수준 차이가 좀 느껴졌어요. 생각의 수준 차이. 제가 정확하게 다는 기억 안 나지만 정숙님은 약간 비교하듯이 막, 나 아직 상철이랑 되는데 너한테도 관심 있어, 더 분발해봐, 약간 이런 의도 같아요. 뭐 질투심 유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상철님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예요? 상철님은 뭐 나한테 직진한다 그랬나?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상철님은 본인이 1순위라고.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질투심 유발. 예,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20대 초반이나 하는 짓거리가, 이 짓거리라고 해야 되나? 아니 너무 수준이 낮은 유치한 정도의 대화 수준이었어요. 그에 반해서 영호님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매너 있고 젠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정숙님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. 물론 자존심은 상할 수 있죠. 거기서 대뜸 뭐라 그래요? 아 저도 사실 상철님한테 좀 더 기울고 있었어요. 네. 막 이렇게 저 무슨 너무 별로. 너무 유치하고, 아니 자기가 대화하자고 해놓고선 참 보면은 이게 사람 수준이 나오지 않나. 대화하는 그 어법이나 말투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정숙님 말 중에 영호님 버리고 뭐 이렇게 한 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. 네.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제가 영호님이면. 영호님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네. 썼었죠. 그러니까 말이 조금 경박하고 수준이 낮아요. 영호님에 비해서. 근데 영호님은 다른 여자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막 장난도 치고 개그도 하고 막 이렇게 살짝 웃기는 말을 좀 하잖아요. 근데 정숙님이랑 대화할 때는 그런 거 일절 없고 선을 딱 걷어요. 네,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네. 여기서 또 여지 주고 했으면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거절당하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했지만 정숙님은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거기서 이제 발끈해가지고 한마디 한 게 더 본인의 수준을 낮게 보이게 만들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를 했잖아요. 저번 주에 예측한 것도 있고 이번에 남자가 선택하는 건데 제발 정숙 꽝표 나와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 바람대로 되진 않았죠. 영호님하고 현숙님하고 이제 대화를 몇 번 했잖아요. 그걸 잠깐 얘기를 해보면 현숙님이 되게 남자가 보기에 심쿵할 만한 말을 했거든요. 그게 뭐였죠? 아기를 뭐 갖고 싶냐 이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고 해서 좋을 것 같다. 그런
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대포코님도 그렇고 이희경 씨도 그렇고 막 이랬잖아요. 저도 보면서 그랬죠. 쌈님은 눈물을 살짝 흘리신 것 같던데요. 이게 아마 보는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멘트였을 거예요. 와,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. 저런 관점은 처음 본다, 진짜. 저는 그래서 사실, 와, 저거는 엄청난 임팩트였을 거다. 그래서 저 멘트 때문에 영호님이 현숙님을 고를 거다라고 했지만, 이건 저희의 입장인 거고, 사실, 영호님이 진짜 신중한 거죠. 영호님도 그렇고, 상철님도 그렇고, 신중하신 편인 것 같아요. 순간적인 감정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, 좀 신중한 것 같고,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, 순자님한테 호감이 더 크니까, 순자님을 선택을 한 것 같고, 이대로면 순자님하고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요? 순자님 인기가 진짜 많아요. 근데 그럴만해요. 네, 남자 입장에서 그럴만합니다. 그 여자분들 비교해보면 제일 괜찮다고 느낄 것 같아요. 저 같아도. 상철님이 정숙님 고른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야 그냥 다 보이기도 하고 그냥 팬심에 딴 사람 골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저분은 사실 그걸 다 본 건 아니잖아요. 정숙님의 언행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대1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. 근데 상철님이 왜 선택을 했냐면 아침에 정숙님이 데리고 갔잖아요. 자기는 상철님이 선택 안 하면 나 짜장면 먹는다. 맞아. 좀 비굴했어요. 이런 농담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의 얘기를 애걸복걸했죠. 애걸복걸. 그래서 상철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정숙님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저희는 또 보면서 매달리듯이 얘기했단 말이에요. 저렇게 하면 오히려 정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1순위로 했으니까 한번 1대1 데이트는 해봐야지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추했습니다. 영숙님. 영호님 앞에서는 그렇게 간제비처럼 하더니 이제 남은 게 상철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막 붙잡고서 막 여자분들 중에 그 정도까지 한 사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견제와 매달림, 집착을 좀 보여줬죠.